매시간 암시장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절제해 대기 명단에 오르고 싶지 않은 부자 낯선 사람에게 팔아넘긴다. 이건 영화가 아니다. 이건 현실이다. 공식적으로 이런 거래는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약 1만 개의 신장이 불법으로 팔려나간다. 이는 시간당 1개 이상이다. 24시간 내내 365일 매해 신장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2개로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온전한 시장은 매년 8억 달러에서 거의 2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다. 이건 지하노점이 아니다. 이건 중개인 외과의 배송인이 있는 완전한 산업이다. 지구상 장기 이식 중 약 10분의 1이 불법이다. 넌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새로운 신장을 받고 그 신장이 어떤 경로로 너에게 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지구상 유일하게 신장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라는 이란이다. 거기서는 국가가 가격을 규제하고 절차를 통제한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이건 형사범죄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멈추지 않는 범죄다. 수요는 엄청나고도 높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검은 시장의 신장 거래는 어떻게 작동할까? 모든 것은 중개인으로 시작된다. 가난한 판매자와 부유한 구매자를 찾아내고 그 사이의 차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판매자에게는 5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약속한다. 나쁘지 않게 들리지만 자기 장기를 사려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 5만에서 12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다. 판매자들이 기만당한다. 신장이 다시 자라난다고 사람들은 애초에 신장이 셋이라고 수술은 완전히 안전하고 한 개의 신장으로 사는 것이 2개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은 약속받은 것 중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돈을 받은 사람들도 스스로 회복을 위한 돈이 이미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장기를 빼앗아갔다. 넌 더 이상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거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이 강제로 강압당했다. 때로는 그들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의 수술 후 합병증은 합법적 수술 때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 흔히 모든 것이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일어난다. 보통 아파트나 지하 장소에서다. 한 캠프는 쓰나미 이후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신장마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거기서는 거의 모든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 중 하나를 팔았다. 장기 암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만료된 후주간 주인들이 아니다. 매우 자주 이들은 공식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지닌 진정한 자격 있는 외과 의사들이다. 그러한 의사들은 이중 생활을 한다. 낮에는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 불법 수술을 한다. 현금으로 서류 없이. 이런 출장 한 번의 의사는 수만 달러를 받는다. 이것이 공식 클리닉에서의 연간 급여보다 많을 때도 있다. 견뎌내기 어렵다. 특히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면 더욱 그렇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잡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외과 의사는 도착해서 수술을 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미 다음날 다시 일반 환자들을 진료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찰이 마침내 그런 장소에 도달했을 때면 이미 텅 비어있다. 피 자국만 남고 버려진 기구들만 있을 뿐한 명의 이름도 남지 않는다.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 한 건의 유명한 사건에서 한 외과 의사는 유럽 전역에서 수십 건의 불법 수술을 수행했다. 나라에서 나라로 날아다니면서 말이다. 그를 잡은 것은 피해자들이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였다. 이 전체 연결고리는 단지 외과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장기 공여자를 찾는 중개인들이다. 눈을 감는 병원 직원들이다. 운전기사 세관원 번역가들이다. 하나의 숨겨진 시스템이다. 장기를 암시장에서 구매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방탄 케이스와 특수 비행기를 생각하는가? 실제로는 대부분 소풍용 쿨러처럼 얼음이 담긴 일반 용기다. 신장은 적절한 온도에서 약 24시간 동안 생존 능력을 유지한다. 이 시간 동안 배송업체는 여러 국가와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장기를 배송해야 한다. 장기는 일반 의료 화물로 위장해 운반되며 때로는 제대로 된 서류 없이도 운반된다. 세관 직원은 의료 화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보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기가 수혜자에게 맞지 않거나 지연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착하면 그냥 버린다. 장기를 적출당한 사람은 절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장기들은 공개된 인터넷의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제한한다. 플랫폼들은 이러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다. 댓글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인 실제 사람들로 가득하다. 한 미국 사이트는 폐를 4만 달러, 심장을 8만 5천 달러, 신장을 7만 달러에 공개적으로 판매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의 일반적인 상품처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더욱 폐쇄적인 플랫폼도 있다. 거기서는 장기를 미리 판매한다. 장기는 아직 적출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금이 지불된 상태다. 돈을 받은 후에 적합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 Come on, need a match before. 난민들은 장기 밀매업자들의 주요 표적입니다. 전쟁과 재난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일푼의 서류 미비 상태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들은 모집책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난민 캠프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탈출을 위한 돈을 제시하거나 부유한 나라에서 일자리를 약속하거나 심지어는 신장을 주면 국경을 넘어 미립국시켜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탈출하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도중에 붙잡혀 장기를 적출당하고 그 대가로 여행 경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행 경비 대신 신장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분쟁은 장기 밀매업자들에게 수천 명의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의 보호 없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이 시장에는 더 많은 제한이 쏟아집니다. 피해자들은 거의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추방될까 두려워하거나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들의 침묵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모집책이 캠프의 이웃이나 심지어 친척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한 명당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이 번성하는 이유는 돈이 많은 환자들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인신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